네, 안녕하세요. 고령자 치아 교정에 대해서 1시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치아 교정, 좀 생소한 이제 텀인데요. 우리 노년치의학회에서 노인치의학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노인치의학이라는 책을 고려한다면 아마 교정도 노인 교정이라는 말이 맞겠죠. 그러나 우리가 환자분들하고 얘기할 때 노인 환자분, 노인 이렇게 얘기하면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멋있게 고령자 치아 교정을 했었고, 실제로 환자 진료실에서는 아마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교정 치료가 노인 교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노인 교정이라는 말이 처음 우리나라의 치의학계에 등장한 것은 2008년도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2008년도에 한국성인치과교정연구회에서 타픽을 노인 교정으로 정하시고 그 다음에 정해서 심포지움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치의신보에 노인 교정 광고가 나왔을 때 교정 전문의, 제 동기입니다. 제 동기 교정 전문의가 저한테 웃으면서 아니 뭐 노인까지 무슨 교정을 하느냐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교정을 할 필요가 없다, 할 수도 없다 생각을 했겠죠. 사실 교정 전문의뿐 아니고 모든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입을 모아서 노인들 교정을 못한다, 오히려 교정하려고 관심을 가지는 분들에 대해서 잇몸 나빠지는데 교정을 왜 하느냐 하고 반대로 얘기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 노인 교정에 대한 어떤 컨셉이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2015년도인가요? 2015년도에 노년치의학회에서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황현식 교수님 하면서 노년치의학회 학술이사인 선생님께서 저한테 교정 강의를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어떻게 노년치의학회에서 제가 그동안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나이가 많은 노년들까지 교정을 해야 되겠다고 부르짖어 왔던 게 사실이었지만은 막상 노년치의학회에서 교정 강의를 요청하니까 제가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치의학계가 이렇게 성숙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죠. 자, 그때 노년치의학회에서 저한테는요, 강의를 요청하면서 정말 반갑게도 고맙게도 제목을 정해주셨어요. 제목을 뭐라 했냐면은 고령자에서도 필요한 치아 교정, 치아 이동 어떻게 하나 이렇게 잡아두었다고 저한테 제목까지 정해서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정말 저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교정을 어떻게 하나 하는 노년치의학께서는 교정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나 보다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고령자의 치아 교정 왜 필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임의로 선생님 제가 제목을 치아 교정 왜 필요한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메일로 답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했었죠. 그런데 며칠 뒤에 저한테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 왔는데 그때 놀랍게도 고령자에서도 필요한 치아 이동 어떻게 하나 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그 제목으로 써 있더라고요. 아,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좀 웃으면서 이 대한노년치의학회는 교정이 왜 필요한지는 이미 벌써 알고 있구나. 왜 필요한지를 알고 있고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저한테 요청했구나 하고 제가 깨닫게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가만히 보니까 이 공문의 제일 윗줄에 보니까요, 대한노년치의학회가 있고 그 위에 뭐라 써 있냐면은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치의학. 저는 뭐 깜짝 놀랐어요. 물 맞죠. 치의학 전체가 노년치의학회는 노년의 소위 퀄리티 오브 라이프, QOL,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학회가 이제 구성되어 있구나, 방향이구나, 컨셉이죠. 따라서 노년 교정도, 노인 교정도 똑같이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 강의의 어떤 내용을 왜 필요한가와 더불어서 또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고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삶의 질 한번 보도록 할까요? PTM 뭔가요? Pathologic Tooth Migration, 병적 치아 이동.
치주염이 있을 때 치아는 이렇게 움직이죠. 이러한 PTM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떼어주세요. 보기 싫으니까 떼어주세요. 혹은 씌워주세요 하니까 레스토레이션, 보존 또는 보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캄파짓이라든지 보철 치료는 치주에 또 자극을 줘가지고 치주가 건강한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레스토레이션은 치주에 문제가 없지만은 이렇게 이미 벌써 패솔로직 투스 마이그레이션까지 있을 정도로 치주가 안 좋은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보존 치료가 치주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패솔로직 투스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질환이 더 심하게 나타나겠죠. 해서는 안 되는 치료죠.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치주 질환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페리오 트리트먼트를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페리오 치료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진지바가 부었던 것이 이렇게 막 가라앉으면서 그 환자의 공간이 더 커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비심리적이죠. 자, 이건 뭐 노인은 아니고 젊은 사람이지만은 치은이 막 부어 있어가지고 염증 때문에 부어 있는 그런 환자인데요. 이 환자에서 깨끗하게 이제 염증을 제거하고 했더니 부어있던 진지바가 가라앉으면서 그 환자가 갖고 있는 스페이싱이라는 심리적인 문제는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이 스페이싱 때문에 교정하러 왔는데 잇몸 치료 받고 나서 이가 더 벌어졌다고 굉장히 울상을 지었었죠. 처음에 환자가 왔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스페이싱이 심하지 않았는데 잇몸 치료를 받고 나서 치주 질환을 해소하고 나서는 오히려 사이가 더 벌어진 환자는 어떤 치주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전치부에 있는 심리 문제를 현실적으로 굉장히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환자들에서 그냥 사세요. 시술 치료 잘 하시고 이렇게 여기서 캄파짓 하면은 잇몸이 더 나빠지니까 하면 안 됩니다. 만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환자는 납득할 수가 없겠죠. 많은 노인분들이 잇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심리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존이나 보철 치료하게 되면은 잇몸이 더 나빠진다고 하지 않고 그냥 두고 그냥 놔둔다 그러면은 아무도 그분들이 그걸 억셉트 하지를 않을 거고 아마 다른 치과에 가가지고 캄파짓 치주에는 안 좋지만은 당장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생각하고 레스토레이션 하게 되고 그 레스토레이션이 또 병적 치아 이동을 더 일으키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치아를 발치하기까지 이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치아에다가 이런 분들한테 치아에 대한 자존감을 살려줘야 되겠죠.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심리적인 문제 해결은 치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심리적인 문제 해결은 오로지 교정치료밖에 없습니다. 자, 이 환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치아를 깎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정치료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저는 노년 환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치아를 깎거나 치아를 빼지 않고 치아를 움직여서 교정을 통해서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이제 올려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교정치료 그러면은 마치 성형치료, 성형외과 같은 어떤 그런 걸로 많이 생각해요. 사치스러운 걸로 많이 생각하죠. 심리치료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보존 치료 중에서 가장 보존적인 치아를 살리는 자연 치아를 아끼는 가장 프랙티컬하고 현실적인 치료는 바로 교정치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특히 이런 치주 질환이 많이 나타났거나 발생 중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서는 교정치료, 치아를 이쁘게 만들어주는 교정치료야말로 자연치를 아끼는 가장 이펙티브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퀄리티 오브 라이프. 자, 이 환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환자는요, 딸네 집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딸네 집에 몇 개월 동안 머무르기 위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딸네하고 같이 치과를 같이 가게 됐어요. 자, 그런데 치과를 가가지고 이제 뭐 소소한 치료를 받았겠죠. 근데 그 원장님이 보시고 이게 뭐냐? 이거 좀 치료 좀 받으시라.
교정치료 하시라. 이렇게 해서 그 치과 원장님의 소개로 이제 교정과에 내원한 그런 환자입니다. 자, 이 환자가 이 다이아스테마, 미들라인 다이아스테마 그 하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바이도 있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교합도 물론 굉장히 좋지도 않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이 환자한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전치부의 스페이스죠. 이 스페이스 하나 메꿔주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환자의 이미지, 셀프 이미지가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화학 전치부의 크라우딩도 있고 결국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되겠지만은 아주 간단한 상악 전치부, 소위 에스테릭 존이라고 하는 상악 전치부의 스페이싱 치료 하나만이라도 해준다 그러면은 이 환자분은 치아의 어떤 셀프 이스팀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치료가 어려운가요? 이 전치부의 다이아스테마가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물론 이제 간단하게 캄파짓을 할 수 있지만은 캄파짓 하게 되면은 치아가 넓어 보여가지고 비심미적인 이쁘라고 하는 건데 비심미적인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겠죠. 보초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환자의 미들라인 다이아스테마가 처음부터 나타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주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긴 소위 패솔로직 투스 마이너스 환자에서 캄파짓 같은 거는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 환자에서 셀프 이스팀을 치아의 자존감을 부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 유일한 방법 바로 교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장치로 교정을 합니까? 우리가 교정하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통 많이 생각들을 하시죠. 자, 사실 어렵습니다. 교정 치료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이 환자에서 미들라인 다이아스테마만 고친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장치를 씁니까? 바로 이런 장치예요. 본 떠가지고 랩에 맡겨가지고 받아오는 소위 투명 교정 장치, 저는 인비저블 TP라고 부르는 투명 교정 장치. 이 장치를 끼게 되면은 쉽게 아무 문제 없이 환자도 편하고 그 다음에 술자도 그렇게 큰 부담 없이 미들라인 다이아스테마라는 그 싱글 프로블럼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어떤 치주의 영향도 없고 오히려 지금 치주가 좋아진 것을 볼 수 있고 돈 들여가지고 교정치료한 이분은요 이 치아를 아끼려고 굉장히 치술질을 잘하고 관리를 잘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연 치아를 환자 스스로가 아낄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을 부여해준 치료라고 보게 되고 이 환자는 아마 평생 돈 들여서 교정치료한 거기 때문에 평생 잘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미드라인 다이아스테마 있으나 아까 그 얼굴과 스페이스가 클로저가 된 이 얼굴은 정말 달라지죠. 그래서 노년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년의 삶의 질이 치과 치료가 이를 빼거나 이를 깎지 않고 치아 이동을 통해서 아주 이쁘게 치료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례를 보겠습니다. 65세 여자 환자가 보철과에서 이제 의뢰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치아가 위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하악에 제2대구치가 많이 이제 오버랩션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위에다가 보철물을 올리기는 힘들죠. 그래서 픽스를 매식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하악의 구치를 인트루전을 시키는 교정치료, 소위 에정티브 올선틱스라고 하는 거죠. 에정티브 교정을 위해서 의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환자에서는 하나의 문제, 하악 구치의 인트루전이라는 하나의 치료만 치료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심플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가 불편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치료 기간이 짧으면서 예측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한테 한 4개월 걸립니다 얘기했는데 5개월 걸리고 6개월 걸리면 환자는 굉장히 실망하고 교정치료 해봤더니 불편한 것도 있지만은 너무 오래 걸려. 이제 굉장히 오래 걸려. 역시 교정은 그런 거야 하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지성 있는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타겟 투스 무브먼트라는 교정 방법을 이런 환자분들한테 사용을 합니다. 이 경우에 타겟 투스는 딱 한 군데죠. 딱 하나의 제2대구치라는 딱 하나의 치아가 타겟 투스이기 때문에 그 치아만 움직이고 다른 치아는 움직이지 않게 하는 그런 특별한 세심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폴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형상 기억학금의 일종인 TMA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박스립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주게 되면은 간단하게 치아가 이렇게 인트루전이 라이트 폴스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작용을 막기 위해서 뭐 미니스크류 같이 그냥 막 심고 막 그런 박는 거 그런 거 말고 이런 이제 링거라치를 간단하게 사용해서 하게 되면은 환자의 불편감도 없고 페인도 없고 라이트 폴스이기 때문에 교정력을 줘가지고 환자가 아픈 것도 없이 제2대구치가 깔끔하게 예지성이 있게 이렇게 인투전이 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신 것처럼 그리고 또 이제 환자가 오면 한 2개월 뒤에 또 한 번 더 액티베이션을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이 환자는 환자한테 얘기했던 3, 4개월 만에 깔끔하게 치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초를 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환자분에서 교정을 시행을 했죠. 우리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철 교정이라고 하죠. 이 보철 교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철을 잘하기 위해서 보철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보철을 한번 했을 때 평생 쓸 수 있도록 환자가 관리만 잘하면은 내 치과에 오기만 하면은 평생 쓸 수 있도록 그런 보철을 잘하기 위한 보철 잘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합치를 인트루전 시키는 그런 보철을 잘하기 위한 교정이 바로 보철 교정이죠. 그렇지만은 어떤 경우에는요, 이 보철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그 보철은 자연치를 깎아가지고 씌우는 거기 때문에 치주가 안 좋아지게 돼 있고 또 우리가 론지버트라고도 얘기하죠. 오랫동안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보통 잘 쓰면 10년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보철을 가급적이면 좀 덜 하는 것이 더 좋죠. 그 환자를 위해서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철을 좀 덜하기 위한 교정도 우리가 보철 교정의 어떤 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2세 된 고령자 환자분이신데요. 이 환자도 뭐 교정을 생각할 수가 없죠. 이런 분들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런데 이제 보철과에서 의뢰가 됐습니다. 22번과 23번을 인트루전을 폴스드 이랍션을 좀 시켜주세요 하고 저희한테 의뢰가 됐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환자분은 소위 텔레스코픽 파셜 덴처라고 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이제 보철물을 끼고 있었고 이 텔레스코픽 파셜 덴처를 쓰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코너스 크라운에 이제 22번, 23번이 다 코너스 크라운들인데 그 코너스 크라운에 문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크라운에서 잘 생기는 그 안쪽에 썩은 거죠. 막 썩어가지고 크라운을 제거해 보니까 막 문드러져 있고 막 그러죠. 대부분의 어떤 선생님들 같으면은 아마 발치할 거예요. 발치하고 뭐 임플란트를 하거나 틀니 전체를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바뀌어가지고 디자인이 확 바뀌고 정말 또 전체적으로 일을 다 봐야 되는 이제 그런 건데 이 선생님은 웬만하면 보철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 지금 하고 있는 디자인의 그 보철물을 그냥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환자의 치아를, 자연 치아를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컨더리 캐리스가 생긴 크라운을 제거해봤더니 냄새가 푹푹 나면서 안에가 썩은 그 치아를 보통 잔존치근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 치아를 발치를 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쓰자는 거죠. 근데 그냥 크라운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치아를 시술 부위를 좀 익스포저 시키기 위해서 소위 교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폴스 이랍션입니다. 힘을 줘서 이랍션 시키는 거죠. 자, 웬만한 보통 아마 우리나라에 일반적인 어떤 치과의사 선생님의 한 100명 중에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로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저는 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환자를 위한 거죠.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한다면은 웬만하면 이를 빼지 않고 보철물의 어떤 사이즈나 범위를 좀 줄여주는 누구를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치료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환자 같은 경우 교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똑같은 디자인의 보철을 덜하기 위한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번 치아와 3번 치아를 폴스드 이랍션을 시켜달라는 그런 거죠. 발치하지 않고요. 그래서 엔도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폴스드 이랍션을 위해서 교정과라고 내원됐습니다. 자연 치아를 아끼는 그런 마음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옆에 치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폴스 이랍션 할 때는요. 옆에 치아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뭐 치아가 하나 있으면은 그 사이에다가 브라켓 붙여가지고 이렇게 루프를 써가지고 라이트 폴스 써가지고 일합션 시키면은 뭐 한 6주면은 충분히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옆에 치아가 없잖아요. 옆에 치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옆에 이제 이 환자 어차피 임플란트를 할 거니까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그 임플란트에다가 보철물 올려가지고 거기를 앵커를 해가지고 하면 되겠네 하면서 보철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이분은 하악은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었지만은 지금 상악은 못 심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분이 여러 가지 어떤 심장 질환도 있고 게다가 또 당뇨까지 지금 있으신 분이라서 이런 맥실라리 사이너스 엘리베이션 같은 그런 시술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래서 텔레스코픽 파셜 덴처를 계속 쓰려고 임플란트를 하기가 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어쨌든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뭐가 있어야지 이렇게 이 치아를 교정을 할 텐데, 자, 임플란트는 못 심지만은 여기 남아있는 여기 본 조직을 이용해서 우리는 소위 미니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죠. 교정용으로 쓰는 미니스크루 임플란트는 간단하게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에서 교정용 미니스크루 임플란트 조그마니까 루징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개를 심었어요. 2개를 심고 여기 2개에다가 이제 와이어 얽어매고 그다음에 거다가 이제 레진으로 고정하고 판틱에다가 이제 레진을 넣을 수 있는 언더카트 만들어 놓고 해서 이제 이 환자분 이렇게 어떤 치아로 쓸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미니스크루 임플란트 뭐 심을 때 1분도 안 걸리는 그런 간단한 거 가지고 심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디자인의 어떤 와이어를 넣기 위해서 인상 떠서 인디렉트 본딩, 뭐 랩에 맡겨도 괜찮고요. 인디렉트 본딩하고 그 다음에 다 접어왔던 그 와이어를 가지고 걸쳐가지고 리게츠만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치아가 일합션이 금방 되기 때문에 일합션 될 것을 예상하면서 미리 인사이저 쪽도 갈아주고 그 다음에 또 링구알도 이제 갈아줍니다. 갈아줘가지고 한 1mm 정도는 갈아주는 게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환자를 약속을 합니다. 4주 뒤에 환자 오니까 엄청나게 좀 많이 내려왔죠. 다시 또 링구알 서피스 그라인딩하고 또 인사이저 그라인딩 미리 내려올 걸 염두에 두고요. 그렇지 않으면 TF가 생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또 그 다음번에 불러봤더니 3주 만에 바로 그냥 내가 원했던 그런 내가 원했던 양만큼 브라켓을 이렇게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지성이 있는 아주 뭐 깔끔한 뭐 더 이상 뭐 조절할 것도 없이 와이어만 딱 걸치면은 그것만큼 쫙 내려오면은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아까 얘기했던 타겟 투스 무브먼트의 개념으로 아주 예지성 있는 치료를 단기간 내에 그리고 환자 불편하지 않도록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이런 분들이 교정 얘기를 했을 때 교정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뭐 교정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아,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그 교정 치료가 많이 보급이 되고 그 많은 분들이 교정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교정 치료를 하는 그런 목적이 뭐냐면 바로 보철을 좀 덜하는 좀 레스 인베이시브하게 보철을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 덜하기 위한 교정이 아니고 보철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보철을 안 하기 위해서 교정을, 물론 내 수입은 줄어들죠. 내 병원의 수입은 줄어들지만은 환자를 위해서 보철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0대 이제 환자분이신데요. 치주과에서 이제 선포를 듣고는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환자분이 교정과로 왔어요. 자, 어떤 환자분인지 보세요. 이분은 이제 의사시고 이제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이제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하시고 이제 이제 계시는 분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병원에 나가서 이제 또 환자 보시는 분인데, 자, 보세요. 나이가 70대 중반인데 치아를 뺀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까지 치아를 한 번도 뺀 적이 없어요. 치주는 안 좋아요. 지금 하악 전치부에 치주가 엄청 안 좋죠. 여기서 지금 제일 많이 자빠진 치아가 뭔 치아입니까? 요 치아죠. 이 치아는요, 보니까 루트가 저 안쪽에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자빠진 거예요. 왜? 패솔로직 투스 마이그레이션, 치주 질환 때문에요. 전치부에 크라우딩이 있으니까 이 크라우딩이 있으면은 치주가 괜히 나빠집니다.
잘 보시면은요, 중장년들 많은 분들이 하전 치부 크라우딩이 생겨요. 그걸 놔두면은요, 지금처럼 돼버려요. 교정해줘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교정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없었죠. 결국은 본인이 굉장히 관리를 잘했어요. 자, 여기 구치부의 바칼 서피스 한번 보세요. 바칼 서피스 보시면은요, 이게 마모가 있을 정도로 칫솔질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치아를 안 빼고 다 있었는데 이렇게 치주의 안 좋은 환경이 크라우딩이 있는 하전치 부위는 치주가 많이 나빠져 버릴 수밖에 없었고, 드디어 치주과를 다니면서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계속 관리를 받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치주과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이제 교수님, 요거는 이제는 빼야 되겠습니다. 덜렁덜렁 움직이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좀 안 빼고 할 수 없니? 아유, 이렇게 안 좋은 걸 그냥 두면은 옆에 치아 더 안 좋아져요. 이제는 빼야 되겠어요. 계속 미뤄왔던 치아예요. 계속 미뤄왔던 이 치아를 이제는 빼야 된다는 소위 치아로 본다면 사형 선고죠. 사형 선고를 받고 이분은 굉장히 내 신체 일부가 빠져나간다 하는 생각하니까 굉장히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그때까지는 정정하게 활동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내 치아를 뺀다 생각하니까 이 고령자 환자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빼려고 몇 년을 버텨오다가 이제는 이제 빼야 되는구나 하면서 아유, 그럼 빼야지. 자, 빼야지. 자, 그럼 빼고 나서 그럼 뭐 어떻게 임플란트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교수님, 지금 보세요. 여기를 빼고 나면은요, 옆에 치아 삐뚤삐뚤해서 조그맣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치아들을 이렇게 다 이 몸이 안 좋아요. 걸어서 그런 브릿지 같은 치료도 못해요. 그럼 어떡하지? 아마 다른 데 치과 가면은요, 이게 다 뺄 거예요. 다 잇몸 안 좋으시니까 다 빼고요. 요 송곳니하고 여기 송곳니하고 거기 깎아가지고 브릿지를 할 거예요. 그런데요, 자, 교수님 보세요. 그러지 말고요. 환자분이 지금 하나 빼는 것도 벌벌 떨면서 싫어하시는 분한테 앞니 다 뺀다 그러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보세요. 요거를요, 교정을 하면 됩니다. 교정? 내 나이에 뭔 교정이냐? 보세요. 자, 이렇게 치주가 안 좋아져가지고 다 나빠진 그런 경우인데, 일단은 요 치아를 빼고요. 자, 뺀 모습을 보시면 오죠? 자, 빼고, 그 다음에 옆에 치아를 움직여가지고요. 옆에 치아를 움직여서 가지런하게 하면은 일을 해놓을 필요도 없어요. 교정과 한번 상의해 보세요. 오, 그 말 맞네. 야, 그런데 걱정은 뭡니까? 내 나이에 어떻게 교정하냐? 교정하면 오래 걸리고, 교정하면 또 아프고 그러다는데, 아우, 지금 내가 어떻게 교정하겠니? 그 말은, 이 말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은데. 자, 이 교정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아프고 그런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환자분에서, 요 공간, 입변 공간을 메꿔주는 그 교정은요,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쉽고, 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사실 이 환자분은요, 저한테 내려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죠. 이 안 빼고 내려왔어요. 이 빼고 내려오면은 이제 뭐 보기 싫으니까요. 안 빼고 내려와가지고, 정말 그렇게 교정하면은 되겠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 그 필요성이라든지 가능성은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 게 뭐였냐면은, 야, 그런데 이를 빼고 나면은 교정이 돼가지고 메꿔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동안에 보기 싫은 거 어떡하냐고. 그동안에 보기 싫은 거, 가치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치아 이동이 너무 빨라가지고요. 그거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넣으면은 자르느라고. 그래서 얼마나 되는데. 교정장치 넣고요. 다음번이면 치료 끝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러냐고. 그래서 그 가치를 얻는 게 의미가 없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교정장치를 이렇게 지금 넣고요.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이를 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사진이 이 상태예요. 자, 보세요. 정말 그러면은, 빨리 치료가 됩니까? 굉장히 약한, 왜냐하면 치주 본이 다 서포트가 없으니까 굉장히 약한 가는 와이어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012 나이타이 와이어를 사용했어요. 처음에는 크라우딩이 심해가지고 붙일 수 없었던 이 치아에 버튼 붙였는데 3주 뒤에 거기도 브라켓을 붙일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 3주 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료가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필요한 부위만 치료하는 그런 치료는 오래 걸리지 않고 환자가 불편하지도 않고 또 아프지도 않고 그 다음에 술자도 그렇게 힘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부 쪽에 보초를 안 한 것도 굉장히 좋지만은 옛날에는 크라우딩이 있어가지고 치주가 계속 더 안 좋아졌죠. 그런데 지금부터 보세요.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부터는 환자가 치주 관리를 잘할 수 있으니까 뭐 칫솔질도 잘할 수 있고 치간 칫솔도 쉽게 들어가니까 이 환자가 2년 뒤에 환자가 왔는데 제가 칫솔질 상태를 검사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구치부에는요. 치간 칫솔을 본인이 쓴다 치더라도 계속 블리딩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 관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바이포케이션 인볼버돼 있어가지고 잘 안 되는 게 당연하죠. 반면에 상악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염증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계속 이제 치과에 와서 이렇게 관리 받으니까 빼지는 않으면서 잘 이렇게 관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전치부 보세요. 전치부는 깔끔해요. 전치부는 뭐 그냥 블리딩 전혀 없어요. 비오피가 완전히 마이너스예요. 비오피 프리. 왜? 교정으로 가지런하게 해서 환자가 셀프 클렌징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단순히 보초를 안 하는 것뿐이 아니고 그 환자의 좋은 치주 환경을 마련해 줬다는 것이죠. 많은 교정치료가, 대부분의 교정치료가 고령자에서 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치주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치주 교정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치주를 위한 교정 혹은 치주가 안 좋은 사람에서 교정하는 거, 치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교정하는 걸 우리가 치주 교정이라고 그래요. 65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자, 이분은요, 제가 다음번에 이제 주차장에서 봤더니, 낮에 봤더니, 잠깐만 봤더니 이분이 차를 세우는데 벤츠를 아주 큰, 벤츠도 작은 벤츠가 아주 큰 벤츠를, 차를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남편의 직업이 의사예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치과 치료에서 되고 싶은 치료는 다 받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받은 치료가 뭡니까? 잇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계속 앞에 공간이 막 생기는 거예요. 공간이 생기면서 또 크라우딩이 생기고 막 그러는데 생길 때마다 이분이 치과에 가서 치료받은 것은 뭐냐면 캄파짓이에요. 계속 떼운 거예요. 로테이션이 있어도 떼우고 스페이스가 벌어져도 떼우고 계속 떼어왔어요. 떼어주세요. 그 선생님이 또 떼어준 거죠. 캄파짓을 여러 번 했어요. 그 캄파짓이 치주가 좋은 사람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지금처럼 치주가 안 좋은 사람에서는 캄파짓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결국 계속 치주과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주과 선생님이 이제 그러지 마시고 이거 하지 마시고 캄파짓은 다 제거하고 제거하세요. 그러면 새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교정하세요. 교정하세요. 아이고 지금 나이에 뭔 교정을. 아니에요. 우리 교정과에 가보면은 할 수 있어요. 가보세요. 자, 그래서 이분이 교정과로 이제 오신 거예요. 자, 치료가 어렵습니까? 잇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런 분들한테 이제 입을 보면서 아주 약한 힘을 줘야 되고, 게다가 이 환자분 보면은요, 입술이 상순이 아주 타이트해요. 아주 타이트해가지고, 위에다가 뭐 브라켓 하나 붙이면은 아주 불편할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어글리한 그런 치아의 어떤 덴탈 에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깎아가지고 이를 다 씌운다 그러면은 환자가 펄쩍 뛰죠. 어떻게 이를 깎냐고. 이 다 빼고 임플란트 합시다 그러면 또 펄쩍 뛸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그런 걸 잘 이해 못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치아 빼는 걸 무지무지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빼지는 않고 보기 싫으니까 캄파짓 치료를 계속 해온 거예요. 자, 이런 분들, 전치부의 어떤 에테릭 프로블럼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교정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건데, 교정은 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 하고 하기 때문에 못 해왔던 거예요. 용기를 내가지고 살살 다니고 있는 치과 선생님한테, 혹시 교정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면은, 치과 원장님들이 10이면 9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지금 어떻게 교정합니까? 나도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고는 오히려 말리죠. 그것이 우리 현재의 어떤 현 주소이죠. 이 노년층에 대한 어떤 교정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이죠. 어쨌든 이분은 교정을 해야 되죠. 교정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떤 장치를 쓸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타이트한 입술을 갖고 있어요.
일반 브라켓 붙이면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 차트를 제가 캡처했는데요. 환자가 물어본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교정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잇몸이 나빠도 교정이 되나요? 여기 치아가 돌출됐고 크라우딩이 점점 심해졌어요. 왜? 패솔로직 투스 마이그레이션이죠. 계속 엔테리어 컴포넌트 폴스 때문에 계속 앞으로 밀린 거예요. 어쨌든 이 환자에서 가장 바람직한 장치는 저는 실버 튜브라고 하는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자, 실버 튜브가 어떤 장치입니까? 이 장치는 아주 조그매요. 실버 색깔이 난다해가지고 이제 실버 튜브고, 그 다음에 이런 노년층에서 많이 쓰는 장치다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실버 튜브라고 이제 붙여봤어요. 두께를 낮추기 위해서 한쪽에 D커트를 했어요. 불과 0.65mm밖에 안 돼요, 두께가요. 그런 아주 작은 장치를 사용해서 소프티슈 이리테이션, 머리카락 하나 들어가도 짜증이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가 이제 아주 작은 그런 브라켓이 아니고 이런 아주 라운디드 코너를 갖고 있는, 칸토를 갖고 있는 이런 장치를 이제 붙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장치를 붙이고 그다음에 아주 약한 힘을 쓰는데, 약한 힘을 썼을 때 치아가 움직이게 하려면은요, 컨택이 타이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리핑이라는 걸 합니다. 컨택을, 타이트한 컨택을 오픈시켜주는 그런 걸 하고, 또 모양을 만들어줄 때는 이렇게 플렉서블한 디스크. 일반적으로는 디스크는 좋아하지 않고 그냥 스트리핑만 시행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디스킹 할 때는 지금처럼 플렉서블해서 라운디드 칸토링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피지올로직한 칸투어, 다시 말하면 내추럴 투스 어네토미를 재현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그냥 딱 자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이제 스트리핑을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버 튜브 안에 이너 가이드를 빼고 이 나이타이를 집어넣죠. 이때 나이타이는요, 012 나이타이가 그냥 단순한 012 나이타이가 아니고 썰모 액티브 012 나이타이. 여기 보면 40도 이상이 돼야지만이 교정력을 내는, 왜? 치주가 안 좋으니까요. 본 서포트가 안 좋으니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교정력을 내는 그런 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환자에서 와이어를 집어넣고 3주를 기다려봤어요. 자, 3.5주네요. 3.5주에 환자 불렀는데 보세요. 치료가 끝나요. 환자가 볼 때는 물론 조금 남아있지만은 환자가 볼 때는 치료가 끝난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저게 빨리 됩니까? 라이트 폴스니까요. 라이트 폴스고, 그 라이트 폴스, 라이트 와이어로 교정력이 치료가 되려면은 아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트리핑을 아주 작게 하는 거예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스트리핑을 하고 와이어를 집어넣은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또 약한 와이어를 집어넣기 때문에 환자가 통통도 느끼질 않아요. 그래서 페인도 없고 디스컴포트도 없고 치료도 빠르고, 그리고 아주 심미적인, 조금만 해서 정말 심미적인 그런 치료를 우리가 보통 말하는 꿈의 교정이라고 부르는 그런 교정 치료를 이런 노년층에서,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편안한 치료가 노년층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이 환자 증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실버 튜브 같은 장치를 노인 친화형 교정 장치라고 이제 부르죠. 노인이란 말이 좀 들어가기 좀 뭐한다고요. 그러면 어르신 전용 교정 장치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영어로 얘기한다면 시니어, 이제 나이 든 사람들 할 때 미국 사람들은 시니어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시니어 프렌들리 어플라이언스. 요걸 줄이면은 SF. 제 치과 이름이 SF지 않습니까? SF 치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니어 프렌들리 어플라이언스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는요, 젊은 사람 쓰는 교정 장치 쓰면 안 돼요. 라이트 폴스를 써야죠. 라이트 폴스로, 조그만 장치로 라이트 폴스를 써야지만이 노인분들이, 고령자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교정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치료 받아 보니까 정말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주변에 더 많이 교정이 보급되시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단순히 전치부 심미만으로, 목적만으로 교정치료를 받는 분도 있어요. 자, 정년퇴직을 지금 하려고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치과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미뤄왔던 요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 심고, 그러면서 이분은 자발적으로 내 앞니를 교정해야지 하고는 이렇게 교정과에 또 오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교정치료, 치아 하나가 앞으로 나갔네요.
물론 이분도 치주가 안 좋아서 아마 10몇 년 전, 20몇 년 전에 치주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염증이 없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패솔로직 투스 마이그레이션 된 이 치아 하나가 굉장히 성가신 거예요. 보기 싫어요. 심리적인 목적으로 이제 가지런하게 하려고 이런 나이 드신 분도 이제 심미를 위한 교정을 하죠. 어렵지 않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런 장치를 붙여가지고 또 치주가 다 안 좋으니까 구치부터 치주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패시브 와이어 본딩이라는 그런 앵커리지를 하고 이제 해서 아주 편안하게 이제 랩에서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붙이고 그다음에 거다가 와이어 집어넣으면 되는 거. 이런 환자들 와이어 넣는 것도 아까 말한 서머 액티브 나이타이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주면은 가지런하게 얼라이먼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와이어 가지고 빨리 편안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스트리핑 같은 거를 반드시 해서 치아가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프로바이드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블랙 트라이앵글도 이로 해서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니 해도 가장 많은 아까처럼 보였던 애정티브 교정은 이제 보철이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치주라든지 혹은 전치부 심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교정을 하는 경우가 이제 애정티브 올선틱스고요. 환자가 자발적으로 오는 그런 경우는 바로 이 안티에이징 목적으로 환자가 교정 치료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수요는 엄청납니다.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안티에이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이 로어의 엔테리어 크라우딩, 하전치부의 크라우딩을 주소로 내원했어요. 구치부는 약간 클래스 2예요. 그렇지만은 그 클래스 2 부정교합이지만은 이 환자가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마모가 돼가지고 굉장히 어댑테이션이 잘 돼 있어요. 구치부 교합을 바꾸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을 2급 부정교합이라고 해서 이제 1급으로 바꾼다고 구치부 전체를 교정한다는 것은 그건 진짜 환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는 구치부 교합을 유지하면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상악은 말짱하죠. 그런데 하악의 크라우딩 이것만 해소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는 하전치부의 크라우딩을 교정하려고 자발적으로 왔어요.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남편하고 같이 와가지고는 교정과에 애들이 앉아있는 교정과에 와가지고 나 교정해주세요. 온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데 교정하려고 그러느냐 아마 반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각오하고 내원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환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래 잇몸이 자주 씹혀요. 아래 잇몸이 씹힐 수가 없잖아요.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입술인데 잘못 표현한 거죠.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은요, 가지런하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안 해요. 창피하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이 이쁘게 해주세요 그런 말 한다는 게 설득이 안 되고 또 배우자한테도 그게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이분들은요, 뭔가 교정치료하려는 빌미를 의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분은 자발적으로 왔잖아요. 이분 뭡니까? 아래 입술이 자주 씹힌다는 얘기예요. 크라우딩이 있어가지고 상악 전치부에 상악의 측절치하고 송곳니 쪽에가 이따가 상악에 보시면은요, 살짝 이렇게 레비오링구알 쪽에 디스크레판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물면은 약간 씹힌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불편해요? 하나도 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그거를 교정하면은 되겠다 싶어가지고 환자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수님이에요. 음악대학 교수님인데, 이제 교수 모임에서 여자 교수님의 어떤 추천을 받은 거 설명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크라우딩이 있으면은 잇몸 나빠집니다. 교정해서 가지런하게 해야지만이 오래오랫동안 치아를 간직할 수가 있어요. 그 설명을 들은 거예요. 이분은요, 치주과를 들락날락 했어요. 들락날락 하면서 치주 치료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여기 이제 보철도 받고 임플란트까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주에 대한 어떤 굉장히 속상함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치주 환경이 좋단 말을 듣고는 바로 용기를 내고 교정을 놓고 한 거예요.
이분은요, 저한테 왔을 때 굉장히 교정은 오래 걸리고 아프다 하는 거를 다 알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치주 환경을 위해서 하전치부를 얼라이먼트 하겠다. 그렇게 한 환자예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뭐 아래에 입술이 씹힌다는 그것도 그지만은 이 환자는요, 자기가 성악가인데 소프라노이신데 입을 크게 막 노래를 부르는데 하전치가 보이는 거예요. 크라우딩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라우딩이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서 특히 이제 40대, 50대 또 치주가 안 좋아지면 더 많이 심해지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 더 심해지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노래를 부르면서 카메라에 비치는 내 하전치 크라우딩이 점점 심해지는 거 보면서 이렇게 내가 늙어가고 싶구나. 좀 옛날 영 루킹 어피어런스를 가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정을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파도 오래 걸려도 나는 다 감수할 수 있어. 얼라이먼트를 하고 싶어 하고 이제 각오를 하고 오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상담하고 있을 때 다 설명했죠. 근데 이분이 웃으면서 아이고 황 교수님 이거 교정하면 많이 아프죠? 제가 웃으면서 예, 처음에 좀 아픕니다. 그렇지만 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저는 안 아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환자한테 아까 실버 튜브를 이용해가지고 교정 치료할 계획을 잡았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좀 아픕니다 하고 설명을 하고 치료를 시작했어요. 자, 이 환자의 아래 입술에 보시면은요, 놀랍게도 소프티슈 인덴테이션이 있어요. 치아가 붙어 나와 있는 튀어나온 거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거기 따라가지고 소프티슈 인덴테이션이 있을 정도로 타이트해요. 이런 환자한테 일반 브라켓 붙였다가는 엄청난 고문이죠. 자, 그래서 이 환자는 좀 편하게 컴포터블하게 치료해주기 위해서 조그만 장치인 이런 그 실버 튜브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체어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위드 와이어 테크닉으로 치료를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에 치아 사이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인터프로스말 스트리핑을 시행을 하고 인드랩 본딩 위드 와이어 테크닉을 이용해서 와이어와 함께 튜브를 집어넣었어요. 자, 3주 뒤에 열어됐어요. 그 다음 3주 뒤에 열어됐어요. 자, 환자가요, 처음 3주 뒤에 와가지고는 저한테요, 호들갑을 막 뜨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 아플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안 아플 수가 있냐고. 그리고 딴 사람들이 보면 놀란다고. 어떻게 이런 조그만 장치 가지고 교정을 하냐고. 환자가 하나도 안 아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실버 튜브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장치로 인해서 편안하게 교정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는 끝났고, 그 다음에 욕심을 좀 더 내가지고 얼라이먼트 말고 아치폼까지 좀 고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그 오해를 한 다음에 바로 4주를 기다렸어요. 펄펙하게, 니얼리 펄펙하게, 완전한 펄펙 아니지만은 아치폼까지 컨트롤 되면서 치료가 끝나서 3주 얼라이먼트, 4주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하고는 치료를 끝냈던 이제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안티에이징 보다 좀 더 젊어지고 옛날에 가지를 했던, 사실은 이 환자는 옛날에도 아주 가지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옛날처럼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엔티에이징에다가 뭐 피부라든지 다른 데 많이 이렇게 돈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치아가 크라우딩이 있거나 상악 전치부에 스페이싱이 있다면은 절대로 그분은 젊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깎아가지고 빼고 임플란트 하거나 그것보다는 교정으로 이제 얼라이먼트 하는 것이 그 환자들이 바라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제공했을 때 정말 치과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빨리 됐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자는 페인이나 디스컴포트 없이 치료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나이 많은 그런 환자들 있죠. 노인의학, 노인치과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책들을 보면은요, 우리 인구가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피라밋이 이제는 2000 몇 년도에 하여튼 뭐 나중에 가면은 역피라밋 형태로 인구 분포가 바뀐다는 거죠. 이 고령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고령자가 돈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 고령자들이요,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밑에 물려주지 않으면서 돈을 꽉 움켜쥐고 있는 그런 고령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유한 실버 세대가 골드 세대로 좀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버를 골드로. 그래서 한국보다 앞선 고령 사회로 진입한 구미라든지 미국 같은 데서는 돈 많은 고령층이 이 골드 세대로 지원받으면서 이들을 겨냥한 산업도 부상하고 있어요. 우리 치과는 뭐 하고 있어요? 애들이 없다고, 교정 환자 없다고 하면 난리를 치잖아요. 치과사만 증가했다고. 그렇게 한탄한다고 뭐 해결되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 뭐 여행 가고, 그다음에 골프 치고, 뭐 그런 돈을 가지고 조금 줄이고, 텔레비전 큰 거 바꾸는 걸 좀 줄여가지고, 치과에 와가지고 이러한 교정치료를 받든지, 치과 치료를 받는 대로 우리가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환자한테 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어떤 치아 건강, 잇몸 건강을 도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치료를 하면서 그렇게 보람찬 진료를 하면서 환자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지금 막 경제가 안 좋고 다 안 좋은 그런 시대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시니어들이 소비하는 지출이 지금은 적지만은 2030년 가게 되면 이만큼 해서 시니어 비중은 48%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소비 규모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본인의 어떤 치아 건강을 위해서, 2080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자연치를 잘 아끼려고 그러면은 교정도 해야 되고, 어쨌든, 치과로 이렇게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이제 얘기입니다. 자, 70세 여자 환자분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자, 입은 옷을 보세요. 이건 이제 수입품이죠. 이제 아주 그 유명한 브랜드하고 굉장히 나이에 맞지 않게 굉장히 젊어 보여요. 굉장히 교양이 있어 보이고, 이분의 집 주소가요, 분당 정자동의 파크, 하여튼 뭐 굉장히 파크뷰, 굉장히 그 비싼 그 아파트에 사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로워 엔테리어 크라우딩을 주소로 자발적으로 왔어요. 자, 이분은 저한테 와서 이제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자, 이를 고르게 할 수 있나요? 이를 고르게 할 수 있나요? 얼라이먼트. 얼마나 쉬워요. 뭐, 몰라키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냥 just 얼라이먼트. 너무너무 쉬운 치료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를 고르게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이를 갈지 않고 고르게 할 수 있나요? 아, 그러면 이를 갈지 않고 고르게 하려면은 이 빼야죠. 그럼 이 환자가 이를 빼고 고르게 하는 것을 억울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빼지도 않고 당연히 갈지도 않고 고르게 할 수 있나요? 하면서 저한테 온 거예요. 노인들 교정 많이 한다는 얘기면서 소문을 듣고 왔어요. 이제 자, 고르게 하는 건 쉽지만은 이런 환자에서 이제 갈지 않고, 자, 이를 가는 것은 아마 이제 뭐 막 그 요새 하이스피드 바라든지 디스크를 가고 이제 막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모치과에서 그렇게 치료해가지고 뺐다 꼈다는 장치 가지고 대충 치료한다 하면서 막 그렇게 치간 삭제를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무리를 많이 일으켰죠. 물론 이제 이분은 이제 그걸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 전이니까요. 자,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자, 뭐 세팔로 같은 거 큰 의미 없습니다. 뭐 비대칭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고칠 필요 없죠. 자, 입원해서 하전치부, 상악은 조금 큰 문제는 없어요. 약간 로테이션이 있지만은 심각하지 않고, 이 환자의 컨선은 자꾸 심해지고 있어요. 크라우딩이 심해지고 있고 치아가 막 삐져나오고 있어요. 불안해요. 빠질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분은 빠집니다. 나중에 되면요. 자, 그런데 자기는 이제 좀 가지런하게 하고 싶은데 이를 갈지 않고 가지런하게 할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크라우딩이 심하지만은 보통 보면 이렇게 하면은 이를 하나 하전치 일치를 발치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니죠. 발치를 하면 오히려 치료가 더 쉽죠. 이 환자는요. 발치를 해도 크라우딩인데요. 근데 이 환자에서 발치를 하게 되면요, 소위 블랙 트라이앵글을 못 고칩니다. 블랙 트라이앵글이 심하게 생기죠. 지금 있는 것이 아니니까 크라우딩이 있으니까 블랙 트라이앵글 안 보이는데요.
환자분들은요, 나이가 들면서 스마일 라인이 내려갑니다. 내려가기 때문에 하전 치부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민감해요. 처음에는 없던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니까, 교정치료 해가지고 생겼다고, 새 벌어졌다고. 크라운 쪽에 인사이드 좀 붙어 있는데, 이 블랙 트라이앵글 치주가 안 좋으니까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탄호에 4mm 그 얘기를 안 하더라도, 하여튼, 이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환자에서는 발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강조합니다. 오히려 발치하지 않고 치료해야 됩니다. 그럼 치아를 가나요? 아닙니다. 저는 갈지 않고 다듬어서 합니다. 저는요, 엔진 사용하지 않아요. 빼빠 같은 걸로 이렇게 스트리핑을 해요. 피지올로직하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바로 여기 피지올로직 익스펜전, 인터캐나인 쭈그러들었던 그런 악궁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궁 넓히는 게 얼마나 큰 헤비 폴스가 필요합니까? 저는 라이트 폴스 써가지고 익스펜전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스트리핑과 익스펜전을 통해 가지고 이 환자의 얼라이먼트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스트리핑을 왜 하냐고요? 크라우딩 환자 쫙 피면은요, 대학생 이상은 다 생깁니다. 블랙 트라이앵글이요. 치주가 안 좋은 환자인데요, 엄청 생깁니다. 또 다른 심리적인 문제예요. 이쁘게 하려고 고르게 하려고 그러는데 블랙 트라이앵글 생기면 환자 실망합니다. 화납니다. 화내요. 그래서 이 환자에서는 스트리핑을 해서 이제 세목골 되는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준 것도 있고, 블랙 트라이앵글을 줄여주기 위해서 익스펜전과 함께 스트리핑을 하는 치료를 계획을 하고 자신있게 환자한테 권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치료를 빨리 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바라지 않아요. 그냥 페인이 없고 디스컴포트가 없게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환자한테 라이트 폴스를 쓸 수 있는 튜브 타입의 어플라이언스를 붙이고 인터프로시말 스트리핑하고 엔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내가 좀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만은 피지올로직 컨투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스트리핑, 핸드 드리븐 스트리핑을 좋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6주 때 모습이고요. 예, 좀 펴졌나요? 자, 근데 9주째 환자가 아프다고 그래요. 왜? 상악 전치부에 로테이션 돼 있어가지고 이게 티어프가 생기는 거예요. 하악은 가지런해지고 상악은 로테이션 남아있으니까 당연히 트라우마틱 컨택이 생기는 거죠. 그건 이제 들어올 때는 이제 상악도 치료하면 됩니다 하고 미리 설명을 했었거든, 사실은요. 근데 환자가 이제 아픈 건 조금 지나갔죠. 지나가고 어쨌든 크라우딩을 로테이션을 컨트롤하고 12주째, 그 다음에 이제 15주째 남아있는 치아 하나에도 튜브를 부착해서 로테이션 컨트롤을 서서히 인터캐나인도 서서히 넓히면서 페인 없이 디스컴포트 없이 치료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치아가 조금 이제 인사이저널 그라인딩을 좀 하면서 치아를 좀 올리면 좋겠죠. 조금 쉽게 떼고 더 붙이면 돼요. 1mm 이제 진지발로 붙여가지고 되면은 바로 3주 뒤에 바로 이제 딱 맞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라인딩 해주고요. 자, 결국 이렇게 해서 8개월, 사실은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서서히 슬로우하게 파스트 푸드이 아니고 슬로우 푸드가 건강에 좋은 것처럼 천천히 하면서 페인 없이 디스컴포트 없이 편안한 교정치료를 하고, 환자가 치과에 오는 것 자체가 그냥 옆에 마실에 가는 소풍 가는 것 듯하게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교정치료를 우리가 노년층의 환자에서 특별히 더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피지올로직한 익스펜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아주 편안하게 교정치료가 됐고, 이 환자는 치아를 깎거나 빼거나 그러지 않고 환자가 처음 왔을 때 이를 갈지 않고 고르게 할 수 있나요? Yes,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빼지도 않고 갈지도 않고 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좋은,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좋은 재료와 좋은 장치가 있었고, 또 그런 테크닉, 그런 거 좀 몇 가지만 알면은 되죠. 자, 이를 빼지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갈기 싫어하는 그런 분들을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덴티스트리예요. 이게 세계적인 바람이에요. 웬만하면 빼지 않고, 웬만하면 깎지 않고, 웬만하면 갈지 않고 치과 치료를 하자. 최소 침습적으로 치료를 하자는 거죠. 고령 환자들은요, 특히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따라서 빼지 않고 깎지 않고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교정치료가 유일한 방법이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심지어는 많은 치과 선생님들이 아직도 교정치료는 아프고 오래 걸리고 불편한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보신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첨단 컨템퍼러리 올소닉 테크닉은 절대로 그렇지 않고 많은 것들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정치료, 단순한 교정치료가 아니고 시니어 프렌들리한 교정치료가 정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크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